마켓무버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1분기 확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내용 총 정리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 실적과 함께 부문별 실적을 공개했죠. 반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1조 1천억 원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번에 호실적을 견인한 것은 역시나 모바일 부문이었습니다.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서 영업이익 4.7조 원 기록했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와 하만 역시 영업이익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받아갔습니다.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HBM 판매량의 경우에는 1분기의 저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계단식의 회복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메모리 출하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고요. 여기에 하지만 관세 정책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의 수요에 있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불투명한 전망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여야 주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그래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사의 전망 살펴보시죠. 먼저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모바일 분야가 1분기에는 서프라이즈 이후로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이를 상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관세 그리고 AI 칩 수출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고 HBM 매출 지연 역시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31.2조로 하향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DB증권에서도 여전히 수요 관련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봤지만요. 메모리 공급사들의 낮은 재고와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하반기 메모리 수급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1분기 실적 저점을 찍은 이후 전사의 분기이익은 증액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은 다소 엇갈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통적으로 증권가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간의 HBM 관련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4분기에 여러 가지 변수를 끌고 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HBM 관련 성장이 이를 타개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4와 관련해서 복수의 고객사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HBM4와 관련된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여줄 수 있을지, 상황을 반정시킬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늘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네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15% 넘게 급등세 나타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36,6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37,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요 기업이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이면서 같이 오늘 모멘텀 받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올해 계속적으로 어떤 그 기판과 관련돼서 쇼티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튼을 예를 들었듯이 지금 미국에서 좀 약간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주들 성격의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 뭐 예전에도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밤사이에 미국의 이제 TTM 테크놀로지 이제 전 세계 기판 1위라고 할 수 있는 TTM 테크놀로지가 초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 TTM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대만의 GC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뭐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 뭐 미국의 TTM이나 대만의 GC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업황이 좋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밤사이에 미국의 TTM 테크놀로지 초급등한 거를 보신 분들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아침에 좀 유심히 보셨을 텐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이제 올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죠. 월 평균 수주가 과거에는 이제 500억대였었는데 일단은 올해 1분기에 세 달 평균 800억을 넘었다. 이제 수주라고 봐도 되고 지금 풀캡하기 때문에 800억이라고 봐도 되고 그다음에 매출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하면은 올해 1조 원을 처음으로 좀 예상을 하는 게 이수페타시스를 시장에서 이제 지금 바라보는 뷰고요. 일단 글로벌 데이터 센터 향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원래 이수페타시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 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기판을 만들 기업이라 엔비디아 때문에 엄청난 그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코예요. 시스코. 미국의 이제 시스코의 1차 벤더기 때문에 시스코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기사를 몇 개 좀 살펴보면 이수페타시스가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전쟁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기사가 좀 몇 개 눈에 띄던데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TTM 그다음에 대만 GC 이수페타시스 대만 GC랑 이제 2등을 이제 다투는 기업인데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물량을 못 맞춰서 지금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셋 그 기판의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리포트에도 이제 어떤 팩트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VIPPO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기술이 몇 개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판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많이 쌓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수페타시스 하면 MLB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간 그 기판이 다중 그 저층 기판인데 그거 할 때 적용되는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V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뚫는다. 이제 비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술이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그 공급자 우회 시장으로 인해서 어떤 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우회에 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일단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게 상황입니다. 주가 급등락이 약간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엔비디아 영향으로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좀 약간 빛이 바라면서 좀 시장에서 관심도에서 좀 약간 멀어졌고 유상증자 때문에 또 한번 좀 크게 좀 흔들렸죠. 제이오 인수한다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인데 인수한다라고 해서 주주 배정으로 5천억 넘게 좀 발표를 했다가 원성을 너무 많이 사니까 한 반으로 줄였죠. 반으로 줄였는데 주주 배정 가격은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배정 가격이 27,800원인데 요게 이제 제이오 쪽에 10% 정도 그 계약금을 줬는데 인수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서로 지금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금 준 거 내놔라. 제이오는 못 준다.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좀 약간 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MLB 기판을 만들던 그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자가 있죠. 이제 교세라, 일본의 교세라는 히타치 네. 두 기업이 MLB 사업을 이제 접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뭐 조금 더 시장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게 시장에서 평가한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급이 좀 약간 그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조 원이 좀 안 되긴 합니다만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약간 수급이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그 팔았다 샀다를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좀 약간 매끈한 편은 아니긴 그러네요. 합니다만은 고가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기존의 이수페타시스가 최고점 찍을 때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조정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약간 세게 주기도 하는데 오늘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15% 버금가는 과거 같았으면 상한가죠.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효과가 있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 기판 대장주인 TTN테크가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래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에 적용돼 있는지는 좀 약간 미지수긴 한데 아무튼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인데 이렇게 연휴가 길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런 섹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화장품 기업의 중에서 일단 좀 약간 덜 알려진 기업이긴 한데 일단 웨딩 사업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화장품 쪽에 색조 쪽 일단 기초는 안 하고 색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일단 그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면 이게 상당히 가파른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센 것 치고는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업력이 짧은 기업들은 뭔가 좀 약간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어떤 능력들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맨이라고 그 일단 그 립스틱이라고 해야 돼. 립스틱이 아니라 그 하여튼 그 입술에다 바르는 거 그게 이제 립스틱, 네 그런 것들이 틴트. 네 맞습니다. 틴트. 어. 올리브영에서 지금 출시가 되고 나서 10위권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래요.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인데 그다음에 누즈라고 이제 비건 화장품들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 좀 약간 하위권 브랜드긴 합니다만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 어디로 잘 되나요? 일본이 주 타겟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약간 그 중저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또 이 색조라는 것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유행을 너무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이게 트렌드가 그죠. 바뀌는 것도 빠르게 굉장히 바뀌죠. 빠르는데 그거에 좀 대처가 상당히 좀 빠른 걸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에는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가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1분기가 좀 안 좋았다라는 이유가 회사에서는 전년 1분기에 일본 쪽에 대량 납품이 들어간 게 일단은 올해 1분기가 좀 약간 낮아지는 어떤 착시 효과를 좀 냈다 그런 식으로 좀 효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 로맨이라는 브랜드는 일단 우리가 보통 재구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브랜드 충성도, 고객 충성도가 상당히 센 기업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주가 차트랑 수급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4천억 좀 약간 안 되는데 위쪽에 수급이 상당히 좀 약간 이채롭죠. 거의 데칼코마니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빨간색의 외국인 그다음에 파란색의 기관 보면은 서로 이제 뭐 경쟁을 하듯이 사면 팔고 팔면 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약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약간 뭐 잦아지는 그런 좀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고가권 기준에서 고가권에서 4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저점이 2만 원 채 안 되는 부분까지 빠졌을 정도로 굉장히 한 50% 넘게 큰 조정을 주고 최근에 좀 약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좀 약간 신생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관건이 일단 일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신규로 진출하고 있는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의 그 어떤 그 성장률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시장에서 평가가 가장 좋은 것보다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여줬던 성장률이 올해까지 혹은 내후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는 반대로 좀 굉장히 저평가 영역으로 시장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앞으로 주가 여력을 크게 본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